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지난 주말에 이제 당대표 토론회가 있었는데 얼마 안 남았죠. 한 3, 4일 정도 남았죠.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가 큰 이제 주목입니다. 과연 단일화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우선은 당대표 토론회를 이제 저도 직접 봤는데 김문수 후보가 아무래도 지금 유세해서 그런가 좀 공격권을 더 많이 받는 편이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만약에 붙으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후보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단일화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놈의 단일화 국민의힘은 진짜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할 것이라고 보세요?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뭐 구태들의 야합이라는 식의 강한 워딩까지 등장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비판했던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글쎄요, 상식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표현만 살짝 바꿨습니다. 단일화랑 연대가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기는 한데 아무튼 표현은 좀 바꿨어요.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금 우재준 후보와 최효성 후보가 단일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야합이 아닌지 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비슷한 논리에서 조경태 후보가 좀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안 도와줬나 보죠.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그런 메시지도 많이 내기도 했고. 왜냐하면 본인의 발언을 보세요. 전혀 보수와 국민의힘에 맞지 않은 발언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지를 못 얻는 거는 제가 당 당연한 대변인이고 거죠. 지금 심판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막 너무 노골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당원들께서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인지 민주당 전당대회인지 헷갈린다. 그런 평가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민주당 입당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조금 입장이 저 이제 주류 보수들의 입장에서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지난 대선 때 보여줬던 헌신하는 모습 같은 것들은 조경태 후보와는 달랐어요. 조경태 후보를 위시한 한동훈계 이른바 이건 제가 전당대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선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외려 방해를 한 것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심지어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그런 우리 후보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윤리위 제소까지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두 사람이 찬탄파로 억지로 묶는다라고 하더라도 야합을 할 정도의 공감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합쳐진다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두 사람이 그 결선에 갈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조경태 후보님이 그 토론회에서 말했던 발언을 조경태 후보님이 얼굴을 지우고 또 목소리도 삭제한 다음에 워딩만 보잖아요. 그 타이핑을 해서 그리고 조경태 이름도 지우고 이거 100%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 윤석열 대통령 버려야 한다. 뭐 이런 강력한 발언들이 100% 그 민주당 의원들이 씌운 그런 프레임이기 때문에 아까 그 박민영 대변인님이 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또 단일화에 대해서 그 청년 최고위원도 저도 약간 보태자면 한동훈 전 대표께서 상식 있는 청년들끼리 단일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최호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의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게 뭐 김건희는 간첩이다. 또 연해주에다가 우리나라 군대를 주둔해야 된다. 뭐 이러한 강력한 발언으로 그게 상식적인 발언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럼 우재준 그 후보자는 그 최호성 후보자의 김건희는 간첩이다. 연해주에 군대를 주둔해야 된다. 이거를 동의를 해가지고 단일화 한 건가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와 조경태도 단일화 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결국 그 지난번 토론회 때도 입장 차이가 네네.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당원 명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자는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 내주자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또 이름 지우면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말인데 다 내주자라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에 응하지만 당원 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고 뭐 장동혁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는 당원 명부 500만 명 못 내준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조경태 후보자는 단일화가 되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안철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역사 쭉 봤을 때 네. 본인이 포기한 단일화는 많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도 그랬고 무슨 문재인하고도 그랬고 박원순하고도 그랬고 본인이 포기한 단일화는 맞는데 상대가 포기해서 나한테 온 단일화는 없어요. 이게 단일화라는 게 흡수 단일화이기 때문에 경선하기 지금 힘들고 그러면 흡수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포용력과 굉장히 큰 어떠한 거래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약간 공동으로 그 당권을 갖겠다는 그 정도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시가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대변인 짧게. 네, 찬탄파라고 다 같은 찬탄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탄파로 위장한 내부 총질,
당정관계 파탄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위장 찬탄파죠. 그러니까 찬탄반탄이 본질이 아니라 본인들이 비상계엄을 유발할 수준의 그런 정부 여당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서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자신들이 막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개선 장군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 당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오염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 당원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 이거 여쭤볼게요. 당대표 토론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우재준 후보하고 손수조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그렇고 지금 방송 토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설전을 벌일 때 계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일을 들추는 건 어느 정도 맞지만 계속해서 뭐 탄핵이나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후보든 그거를 지금 안 건너고 있는 이 모양새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계속해서 계엄이다, 계몽이다 이런 것들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이게 주장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계엄은 잘못됐고 파면은 마땅하다. 이건 아마 민주당 쪽의 의견에 더 가깝겠죠. 그리고 조경태 후보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당대표 토론회를 보니까. 두 번째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파면까지는 아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저희 패널들 중에서도 이렇게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 번째는 계엄은 잘못되지 않았다. 계몽이다. 파면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또 이제 그 확장을 해서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계몽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계몽 자체가 계엄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일깨우는 차원에서 계몽이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대표 토론회도 그렇고 지금 청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저런 거를 이용하는 거에 지금 말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 토론회를 저렇게 계엄 얘기로 시간을 엄청 보냈거든요. 지난주 주말도. 그래서 언제까지 저거를 끌고 갈 것이냐.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냐. 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엄의 목적과 형식을 나눠가지고 계엄 띄워주시고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엄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단은 형사 재판이 끝나야 정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홍길동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홍길동을 가지고 상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절도죄다, 무조건 홍길동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엄의 목적은 국민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으로 얼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엄의 방식이 결국 국민들의 한 명 한 명이 피해본 건 없단 말이죠. 방송 장악이나 뭐 혹은 교통 장악이나 통신 장악이 없었고 국회만 가고 선관위를 갔기 때문에 이 형식이 과연 대통령이나 또 군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가 형사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지 이 계엄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면까지 아니다는 뭐냐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못을 하거나 직장에서 잘못을 했을 때 징계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뭐 경고를 줄지, 정직을 줄지 아니면 뭐 퇴직을 파면을 시킬지 그 문제인데 네. 파면까지는 아니다라는 그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을 저한테 여쭤본다면 저는 계엄은 잘못되지 않았다. 저 부분은 형사재판을 좀 봐야 된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대통령만 안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수사를 통해서 조금씩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로 나는 국민들에게는 털끝 하나 건들 생각이 없었다. 나는 민주당만 잡아놓을 생각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래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방식에 대해서도 근데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끼칠 것 같다라고 하면 계엄은 잘못된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그렇다고 가면 헌법재판소도 좀 깊게 봐가지고 파면까지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약간 변호사라서 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징계위원회 사건을 하다 보면 파면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번은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을 이제 몰아가는 프레임인 거고요. 2번이랑 3번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는 저 내용인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하면 저희가 정리를 했지만 네, 어쨌든 제가 뭐 짧게 부연을 해보자면은 일단 우리 당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계엄은 잘못됐다. 저 주장을 하는 분들이 바로 계엄을 유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 방법을 비판하는 건 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계엄을 할 당시 당대표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당대표였잖아요. 당원 게시판 사태 저는 당무감사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한 방식을 동원해서 당정관계를 파탄냈고 대통령이 오로지 여당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세력들, 그러니까 인과성에 대한 측면에서 과실이 있는 세력들이 남일처럼 품평하는 걸 넘어서 나는 계엄을 막았다라고 개선장군 행세를 하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한동훈 전 대표 체제가 아니었으면 전 비상계엄도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지금 핏대를 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계엄이 그러니까 저 계엄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네. 지금 뭐 총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는 민주당 패널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총탄도 없었고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국민 메시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문이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민주당의 여러 만행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그 의도성과 실행 의지에 대해서 정확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라고 한들 그것이 극우화가 됐고 윤호겐을 하고 있다라고 쫓아내야 한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내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거쳐서 좀 자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